어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특별 수행단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했는데요. 그중 한 분인 신한용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짧게 여쭙겠습니다. 북한 가셔서 개성공단 재개 희망 보셨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그 광복단에 개성공단 기업 대표가 포함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예. 그런 의견은 통일부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었습니다만 포함이 됐고, 그것은 우리 정부 그리고 대통령님의 확고한 개성공단의 재개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심정에서 전 그 기업 대표로서의 입장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가기 전에 협의회의 이제 의지, 입장 정리가 있었을 텐데 가서 정확히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오셨는지. 우리가 이제 포함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입주 기업들의 의견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고요. 평상시에 이제 늘 우리들이 제기해 왔던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초로 이제 갔었고, 가기 전에 이제 몇몇 이제 미래의 분들한테 간다는 걸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겠지만, 가서 어떤 스탠스로 이제 해야 될지 그런 어떤 얘기를 공유하고 갔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이제 평소에 정리하셨던 의견들이라는 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줄기차게 개성공단이 정상화되어지는 것을 염원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것이 비핵화를 프로세스가 진전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재개가 되어진다는 것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는 시설물 점검하기 위한 방어국 신청이라도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적절한 그런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유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로 성사가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정상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거든요. 정상화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바라는 그동안의 10여 년의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서 좀 합리적이지 못했던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보험제도고, 보험제도가 좀 이렇게 불비되어지면, 이제 구축은 되었었지만, 좀 이렇게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피해가 이제 가중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보험제도의 어떤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정권마다의 어떤 부침에 의해서 경험들이 상당히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과거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요즘 이제 국회 비준 연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 비준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 북한의 어떤 그런 우리 국회 격이 인민위원회, 그 상임위 비준, 이런 것 등등을 이제 거쳐가지고 그야말로 불가역적인 그런 경협이 되어져야 경협인도 살고, 그 경협인을 통해가지고 남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요구해 왔었던 것이고, 그리고 가면서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에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갔는데, 또 운 좋게도 직접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께도 개성공단의 어떤 그런 의미, 의지,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필요도 하고, 이런 어떤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개성공단에 관련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궁금해지는 부분은 이제 보험의 재개정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개성공단이 재개가 되더라도 앞서서 풀려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 보험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2013년도에 잠정적으로 5개월여 정도 중단됐던 때도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다시 재개가 되어져 가지고 좀 이렇게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해서 공청회도 열고, 국회 차원, 그다음에 정부 차원도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정상화되어지고 2년여 정도 경력을 지속해 왔는데 그걸 갖다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2년 8개월 정도 다시 이렇게 재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그런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현실에 맞는 경영들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어제 귀국하셨잖아요. 그 일정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명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백두산에 올랐다. 장군봉 들어보셨지만 네. 그 중국을 경유해서 갈 때 장군봉은 갈 수도 없는 그런 맞습니다.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최고봉이죠. 거기에 올라서 천지를 이제 받고 두 정상이 거기서 두 손을 치켜 들면서 우리가 분단된 이후에 그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새로이 희망을 보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지에 손을 담글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뭐 여태까지 중국을 경유해서 간 누구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손을 잠그고 그 물 온도, 그 느끼는 그 온도가 우리 민족의 그 열망 정도의 온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백두산의 마지막에 간 동선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것이 지금 또 벌써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답방이 되어졌을 때 한라산에 이제 온다. 그럼 그야말로 우리가 늘 참 꿈에서 얘기나 할 수 있었던 백두에서 한라까지. 예. 그게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상당히 첫 발을 떼었다는 게 의미가 있다. 어제 그 귀국을 하셨는데 오늘자 신문을 보면은 그 백두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그 대표 회장님을 소개했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전 이번에 저 개인적인 그 뭐 이런 영광이라기보다는 우리 병역을 대표해서 상당히 다행스러운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첫째 날에 환영 만찬이 있을 때 제 이렇게 지정된 좌석이 그 입구 쪽에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다 보니까 인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또 이제 개성단 대표이다라고 소개를 해서 거기서 긴 얘기는 못했습니다만은 악수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에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줄을 잘 서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네. 하여튼 먼저 대통령 그 일행들은 장군봉에 오르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이제 사진 찍고 천지를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이고 장군봉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천지로 이제 내려가는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셨어요. 네. 케이블카가 그 5량이더라고. 4인승 5량. 20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 20여 명이 그 한번 내려갔다가 보통 올라오는데 한 10여 분 정도가 걸리는데 그걸 다 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주변에서 이렇게 향유를 하고 있었는데 거의 뭐 저는 천지까지 내려갈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 좀 탈 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 그걸 같이. 그래서 이제 내려가야죠. 그래서 당연히 내려가야죠. 그래서 막차를 탔어요. 막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거기에 대통령 일행들은 다 거기에서 천지에서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머물다가 올라오시는 길에 그 이제 케이블카 그 안내 그 구역 내에서 이렇게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인사만 하고 이제 악수를 하고 저는 멀찌감치 서 있었는데 그 대통령께서 이제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제 얘기를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주시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설주 여사가 저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맞다 그러면 이제 개성공단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제가 부르지도 않는데 갔죠. 가서 개성공단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개성공단이 재개되어야 되는 그런 그 의미 이런 것도 간략하게 말씀했더니 대통령께서 또 의외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개성공단 뭐 지금 어느 정도 그 북측에서 시설 정비 점검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지난번 판문점 공동연락사무소 갔을 때도 그쪽 관계자한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도를 했는데 이번에 가서도 김영철 부장이라든가 리선권 그 고위급 대표 이런 분들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 열려 있다. 열려 있고 남측에서만 이제 결정을 하고 올라오면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루속히 좀 보고 싶다. 그래서 개성공단 열리면은 우리가 남북 경협의 발원지로서 그거 우리가 꼭 지키고 있겠고 금강산 관광 재개되어지고 참 쭉 이 백두산까지 우리 국민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북한에 가셔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설명을 하는 기회가 있었던 거네요. 있었죠. 이제 다른 아마 기업인들은 그런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일부러 만들지도 안 했었고 네네.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는 운 좋게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되어져가지고 했고 뭐 김 위원장도 뭐 이렇게 그 특유의 그 미소 있지 않습니까? 하고 뭐 고개 끄덕거리고 뭐 대통령께서 당부의 말씀으로 그 선언문에도 조건이 이제 맞으면 이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우선적으로 대동공단 금강산 재개하겠다라고 선언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조건이라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비핵화 이런 것이 진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장 되는 건 아니니까 대통령께서 말씀을 기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잘 단돌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뭐 특별한 말은 그런 없었어요. 메시지는 없었고 네. 그분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게 재가동이라는 것이 사실 대북 제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어떤 그런 일련의 수단으로 이제 네. 그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4.27 1차 정상회담에서 일명 판문점 선언으로 이제 선언되었다. 네.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뭐 공동연락사무소라든가 금강산 지산 상무 이런 게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철도 뭐 도로 연결 사업 네. 이거는 이제 또 제재 때문에 주춤한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줄곧 이제 희망을 갖게 되어진 것이 한 달 후에 벌어진 6.12 네.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것이 이제 타결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진짜 기대를. 우리 기업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답보 상태로 이제 되어지면서 결국 이제 시간이 4.27부터 이번 그 9.18 정상회담까지 한 140여일 정도가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네. 얼마나 갈증이 났습니까? 이러다 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고 한 과정에서 이번에 그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북미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현장에서 본 바로는 선언문에 나온 것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계기는 분명히 되어졌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벌어질 대내외적인 어떤 정치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UN 방문 때 이제 우리 한일 정상회담 그게 이제 네. 여러 정치 일정이 있죠.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제 나름으로 이제 뭐 미국을 설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설득이 아니라 뭐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하고 했을 때 미국 정부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되어질 수 있을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폼페오 방북이 다시 재추진될 수 있다 이런 예상도 하고 네.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10월 내에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6.12 정상회담이 선언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 정상회담이었다면은 10월에 예상되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의 어느 그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진전된 상황이 아니겠느냐. 네네. 100%는 그거는 그야말로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다고 볼 때 어느 정도 조건이 만족되어진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개성공단 금강산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또 선언을 했고요. 네. 그래서 희망을 그러면 회장님 말씀은 앞으로 많은 정치 일정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논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많은 장애물들이 해결될 수 있고 그러면은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올해 안에 이제 재개될 것으로 본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전히 저는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선언문에도 나와 있듯이 철도 그 착공식을 갖다가 연내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종전선언도 대통령께서 연내 목표라고 이제 네.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이 이제 되어지는 게 전제거든요. 그렇다면은
철도 연결 사업을 그것도 이제 제재와 관련되어진 건데 연결 이제 하죠. 네. 그다음에 종전선언 하게 되어지면은 거의 이제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심지어는 뭐 북미 수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단계적인 거지만 그렇다고 보면은 개성공단도 재가동 되어지는 것이 연내에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가 아니고 네. 믿습니다. 그 재개된다면 이제 이전과 달라져야 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개성공단을 이전에 운영할 때와는 그것은 보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외에 또 혹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사중재제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있었지만 거의 유명무실했었죠. 네. 그럼 결국은 우리가 결국은 이제 속말로 당하는 그런 경우밖에 이제 생길 수 없었는데 그 상사중재를 통해 가지고 그 어떤 분쟁을 갖다가 여하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가 좀 10여 년간 하면서 갈증을 느꼈던 게 삼통 문제가 있어요. 통행, 통관, 통신. 통관, 통신. 이런 것들도 이제 보완 내지는 아니면 좀 간소화 이렇게 되어짐으로 해가지고 경유빈들이 수시로 이렇게 왕래 통행을 하고 또 통관도 간소화해야 되고 통신 뭐 휴대폰 이런 거 그 인터넷 이런 것들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추어져야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공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좀 가벼운 얘기 하나 여쭤보면 직접 본 뭐 북한은 여러 차례 가셨지만 이번에 본 평양과 좀 북한의 당국자 인상이랄까 좀 느끼신 바가 있나요? 여러 차례는 아니었었고요. 제가 2007년도에 민간 교류 차원에서 2번을 갔었었는데 그때 느낌하고 지금 11년이 지난 상황하고 비교를 굳이 한다라고 보면은 좀 많이 달라졌더라라는 걸 느꼈어요. 달라진 게 뭐 거리의 어떤 뭐 교통량이라든가 건물이 뭐 질비해 있고 이거는 뭐 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뭐 그거는 첫째하고더라도 전체적으로 어떤 균형이 좀 잡혔다라고 할까 그런 걸 느꼈어요. 예, 그걸 이제 제가 나름대로 평양도 가보고 처음에 이 해외 투자 뭐 이런 쯤에 중국 수교와 더불어서 중국도 가보고 뭐 여타 국가를 이렇게 가봤을 때 상당히 경직돼 있지 않습니까? 그 표정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잘 보이려고 표정이 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보면 어쩐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 있더라. 그게 이제 그 보여주기식으로 될 수가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두세 군데 이렇게 그 관련 이제 그 기관들도 방문해보고 했는데 옛날에는 좀 보여주기식이었거든요. 체제 선전이나 우월성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실현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좀 자유로웠고 그다음에 그 두 정상 간의 어떤 그 정상급 이렇게 회담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경호 이런 것들이 소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지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그 과거와는 좀 다르게 뭐 정상회담 수행은 뭐 이번 북한 같은 경우 처음이지만 그 저번에 중국 작년에도 가봤었습니다만 좀 비교가 되더라. 그런 면에서 변화를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 변화에 발맞춰 가지고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한다라고 보면 우리 민족의 어떤 경쟁력이 좀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난 주민들, 본 주민들이 예전 11년 전보다 많이 자연스럽고 그렇죠.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번 방북은 몇 점으로 평가하세요? 뭐 점수로 굳이 뭐 이렇게 하기는 뭐하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필요성이나 어떤 그 타이밍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100점으로 줘도 이제 원하지 않은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지금 또 일각에서는 뭐 이런저런 뭐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비핵화 뭐 제가 얘기할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비핵화는 뭐 남북 간의 어떤 문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20년 넘게 25년 넘게 미국 육자 회담, 육자 국가들 차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진짜 어려운 그런 난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정부가 개입이 되어져 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금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볼 때 4월 27일 만나고 뭐 또 번개팅 하듯이 판문점 그쪽에서 또 만나고 지금 이렇게 세 번째 만나는 거죠. 벌써 지금 한 6개월 만에 세 번째, 5, 6개월 만에 세 번째 만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이렇게 기대하고 바란다는 것은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상당한 점수를 줘야 된다라고 봐지는 것이고요. 뭐 1층 집 없이 2층 집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3층 집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토대가 있어요. 토대가 있어야죠. 지금 1층 집을 토대를 지금 기반 구축을 하고 1층 집을 짓고 있는 상황이다. 2층, 3층 올라가면은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튼 그런 면에서는 좀 상당히 기대해도 좋다. 선언문에 나온 그런 어떤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그 현장에서 선언문과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요소의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거는 그렇게 가고 있다. 그냥 위장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해 주시는 부분의 공통점은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느끼신 것 같아요. 느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토대를 쌓고 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거다. 뭐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속말로 얘기하면은 우리 두 정상이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어떤 필요, 어떤 시대적인 어떤 요구, 그 우리 민족의 어떤 70년의 그야말로 질국과도 같은 그런 긴 터널 같은 시간이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벗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앞에 와 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 정부에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우리 정부는 뭐 정부 그 역할을 지금 나름대로 참 고민 끝에 여러 가지 뭐 의견도 수렴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정부의 몫이고 우리는 그 하여튼 기업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들과의 얘기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필요 없다. 있던 사업부터 일단 활성화시키자, 재개하자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시급하고 우선 눈에 띄는 게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이지 않습니까?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이미 4.27부터 지금 이번에 저 뭡니까 정상회담에서 그 선언문에 나온 그 얘기거든요. 네. 그게 우리 30년 경협 역사지만은 30년 동안 뭐 이런 뭐 사업 저런 사업을 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그거예요. 요거 이제 만들어 놓고 새로운 어떤 경협을 이제 하자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개성공단 기업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 조건 이것을 빨리 우리 정부가 타결을 시켜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개성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 기업인과 협력업체, 뭐 영업기업 그야말로 가슴 조이고 지금 뭐 2년 8개월을 지금 좀 절치부심 이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치부심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지길 전 입주기업을 대표해서 희망하는 바죠. 네, 오늘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